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민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참 약속이나 모임 많이들 잡고 계시죠? 이 모임이라고 하면 추진력 있게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좀 자주자주 모이게 되는데요.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매수 주체나 메가 트렌드 종목이 있어야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텐데 요즘 시장 보면 주도 세력이나 주도주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때문에 시장도 종목도 지금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와 관련된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할게요.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나오셨네요.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민식 전문가,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못 잡습니다. 갈 짓자 행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국내 증시는 그 지소미아 종료권보다는 지금 미국 측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대응 강도에 따라서 영향력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지수보다는 기업별 영향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8월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 1891에서 2015선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낙폭을 일부 만회한 1950선에서 종목 장세가 이제 반등의 분위기가 이뤄졌었죠.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 낙폭과대로 상방향이 아직까지는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서 저평가 업종에서 지금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거나 이보다 강도 높은 완화적인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의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 대비 약세 원인은 한국 기업의 이익의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축소 중인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IT 기업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테마성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 재료가 소멸되면은 금방 급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낙폭가대 위주 종목군들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신규 매수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아마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고서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소미아 파기 이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여파를 미치기보다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본격 시행일이 28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이 확대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 방향성이 갈릴 테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이슈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잭슨홀 심포지엄에 전 세계 이목이 훨씬 더 집중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나온 내용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민식 전문가님, 시장 어떤 판단 가지고 계실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상승주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련 사태, 이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상승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전체 지수의 반등, 지수의 방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미국장의 흐름이고요. 미국장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 채권이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과 독일이 어제 마이너스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독일이 주도적으로 유럽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장도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이 이기느냐 아니면 장기 침체가 이기냐의 싸움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동안 하방향으로 가장 힘을 많이 썼던 주체가 외국인 선물의 매도세였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약 한 2,2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은 지금 현재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뜻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상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도움닫기 정도 앞으로의 상방을 향해서 열려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물 시장 쪽에 그 수급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전략과 또 전망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이 고민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하는 톡 쏘는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열어보실까요? 첫 번째 RFHIC 보겠습니다. 중국에 설레는 5G 관련주인데요. 내용 보시죠. 한국에 이어서 중국의 5G 도입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 중국의 통신사 컨퍼런스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기업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차이나 모바일이 올해에 2.7조 원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차이나 유니콤은 올해 내에 기지국 4만 개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에 5G 통신 관련 매출이 국내에 많이 잡혔다면 앞으로의 이쪽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옮겨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급사를 둔 KMW 신고가 달리고 있죠. 올해 들어서만 40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덜 갔습니다. RFHIC 오늘 굉장히 상승세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접근해도 가능한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휴니드입니다. 소외됐던 중소형 방산주인데요.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될까요? 내용 체크해 보시죠. 바로 지소미아 이슈입니다. 이 종료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자주국방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발표됐던 정부의 정책인데 향후 5년간 이 국방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7.3% 증가시키겠다라는 결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방어주적인 대안 흐름도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니드 지금이라도 관심권에 넣어둬야 되는 것인지 진단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일지테크입니다. 다시 불붙는 애국 테마주인데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입니다. 특히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의 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수출 물자 규제 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꿈의 신소재라고 꼽히고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 기대감 이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오늘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시연이 되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일지테크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 꼭 문의 주십시오. 1차적인 저희 종목 검토 대상에 놓고요.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내용 들여다볼까요? 먼저 RFHIC 보겠습니다. 김민식 전문가님. 네, 오늘 RFHIC를 특징주로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테마가 5G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 출연했을 때 5G 섹터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원앵커께서 어떤 종목 봐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향후 추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기억나요? 네, 오늘 RFHIC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 이미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그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라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RFHIC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상승시켜주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쪽에서
지금 시설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상승 투자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굉장히 깊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종목이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면 이 파란색의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년간의 그래프이고요. 1년 동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을 때조차도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동안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면 추가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손절가로는 28,000원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전 고점 근처인 3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기습 질문을 드렸더니 갑자기 또 질문을 드려서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그 약속 지키셨네요. 오늘 RFHIC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휴니드 의견 체크해 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단기 보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휴니드는 일단 중소형 방산 관련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그 전쟁에 관련된 방위산업용품을 국가 상대로 납품하는 방산주들, 휴니드 말고도 전부 다 급등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방산 관련주들 보시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낙폭과대 상태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낙폭과대 상태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주춤세를 보여주면서 방산 관련주나 일본 관련 반사이익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일본과의 대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대외적인 흐름과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일부 테마성 종목들만 이제 급등을 하지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는 게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악재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저평가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이제 대외 이슈에 따라서 방향성을 움직이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하고 기업의 내부 가치와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휴니드는 일단 단기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신흥국 47개국 중에서 지금 국내 증시가 PBR 0.8배 수준으로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단기 테마성 같은 종목보다는 좀 낙폭과대 위주로 이제 종목 위주로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휴니드는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소미아 종료권으로 당분간은 길진 않지만 당분간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강한 매물대인 7,300원에서 7,800원을 한번 오늘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9,000원대만 강하게 상승을 뚫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9,5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으러 이동하겠습니다.